이건 약간 데일비 같은 거라 입마금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장 독점이 가능해야 이후 모든 행보나 퍼즐들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림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대로. 근데 저런 게 지뢰처럼 계속 터진다? 저 같은 미친 개 또라이한테 잘못 걸리면 공론화시키고 하면은 진짜 그냥 업체 바로 골로 보낼 수 있거든요. 아, 요새는 또 이제 국민신문고, 뭐 국민청원 이런 것까지 있잖아.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결국 저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부어서 크림,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과 그 노림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설사 성공하였다 해도 그 노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요건데 저는 솔직히 노리는 거, 성공 여부, 가치 세 가지 모두 다 회의적이기 때문에 크림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노리는 것은 이 스니커 중개 플랫폼 시장 전체, 그러니까 최소한 국내 시장 독점이겠죠. 하는 행보가 딱 그렇잖아요. 만약 이게 독점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마 다 먹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마 크림의 사업 계획서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에선 애초에 이 독점을 아마 가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장 독점이 가능해야 이후 모든 행보나 퍼즐들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림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대로.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독점의 성공 여부 가능성. 이 자본의 규모나 전반적인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평가라고 해야 되나? 네이버와 경쟁이 될 만한 업체는 딱 두 군데가 있죠.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스톡엑스는 한국 진출을 접은 것 같다고. 이것도 그냥 관계자 지인한테 들은 썰인데 한국 시장은 크기에 비해 너무 과열된 것 같다고 하면서 발을 뺐다라고 하긴 하던데 이거 그냥 카더라 뭐 요 정도로만 듣고 그냥 넘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해외 자본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경쟁자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나가리. 자, 그럼 이제 다음 타자.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무신사. 바로 무신사의 솔드아웃입니다. 이 두 군데는 서로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요. 왜냐? 위에 말한 것처럼 무신사의 솔드아웃 6월 런칭 소식에 크림에서 부랴부랴 며칠 만에 6월까지 수수료 무료를 연장 선언했으니까. 그럼 무신사는 어떻냐? 마찬가지예요. 6월에 런칭한다더니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크림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신사 자체에서도 이 솔드아웃에 대한 내 외부적인 문제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데일비 같은 거라 제가 오픈은 못하겠고,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크림의 수수료 무료 연장도 분명히 의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런칭을 안 한 걸 거다 라는 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요 크림, 그러니까 네이버 vs 솔드아웃, 무신사, 이 독점을 한다라고 하면 이 구도인데 어느 업체가 독점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인데 전 이 싸움은 솔직히 무신사가 얼마나 이 시장의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요거에 따라 갈릴 거라고 봐요.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전 무조건 무신사가 이길 거라고 봐요. 왜냐? 애초에 무신사는 패션 베이스 기업이잖아요. 원래 자기 나와바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한 그 기반과 노하우들,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무신사가 이 시장에 그만한 가치를 느끼고 그만한 투자를 하겠느냐 이건 거죠. 사실 저 런칭을 미룬 게 전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신사는 애초에 수수료 무료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XX블루부터 시작된 이 수수료 무료가 약간 오픈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통과 의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돼버린 건데, 무신사도 어차피 수수료 무료를 일정 기간 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공지까지 했던 6월에 하지 않았겠느냐 요거거든요. 단순히 생각하면 뭐 네이버도 하고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고, 반대로 효율은 떨어질지언정 무신사만큼 독점의 달콤함을 잘 아는 회사가 없고 독점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또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가장 큰 걸림돌, 요 네이버 크림이라는 걸 잘 알 텐데 어차피 부딪히고 밟아야 할 경쟁자라면 같은 조건에서 비교도 되고 오픈빨이란 버프까지 받아서 여기서 잘하면 시작부터 우위를 점하고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내 외부적인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공지해놓고 런칭을 연기했다는 건 어쩌면 이 수수료 무료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고 할 생각이 없었던 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무신사
이렇게 둘이 다이다이를 뜬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투자 금액으로 다이다이를 뜬다, 그럼 저는 무신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 크림의 독점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가치입니다. 그 가치라는 건 사실상 이 시장의 가치거든요. 한국 스니커 시장,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한국 스니커 중개 플랫폼 시장. 전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규모 자체에도 회의적이고, 규모를 떠나서 한국에서 이 스니커 중개 플랫폼 시장이 잡음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이 부분부터가 회의적이에요. 누차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 스니커 중개 플랫폼의 핵심은 정가품 감별을 업체가 대신 해준다는 거, 요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가품 감별을 중개업체가, 누군가 사람이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정가품에 있어서는 정품이냐 가품이냐 딱 이것뿐이어야 되고 100%,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사람은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가품도 진짜 인기 제품들은 끊임없이 보완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데 이 중개업체들에서 정가품을 보는 게 어떤 기계나 시스템 혹은 뭐 일정한 확실한 객관적인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닌 사람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주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니커 중개 플랫폼들의 원조격인 스톡엑스도 스톡엑스 버스터라고, 스톡엑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이거나 뭐 중고품 같은 거 받은 거, 아니면 불량 같은 거 받은 거, 이런 걸 인증하는 저격 계정이 따로 있을 정도죠. 근데 확실히 이게 천조공 클래스가 다른 게, 이거 저격 계정 팔로워 수가 한국 중개업체들 팔로워 수보다도 많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문화에선 가능하지만 한국의 문화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뭐 좀 이것저것 좀 남의 일에 무관심해야 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게 큰 화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저것도 좀 더 먼 훗날엔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요. 근데 한국은 딱 그 XX블루 스카타이 사건 보세요. 저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화제가 되고 업체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아예 바로 다음날 뭐 홍보팀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호다닥 달려갔죠. 근데 저런 게 지뢰처럼 계속 터진다? 입막음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미국이랑은 법도 다르고, 제가 사업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소비자에 편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쩌다 저 같은 미친 개 또라이한테 잘못 걸리면 공론화 시키고 하면은 진짜 그냥 업체 바로 골로 보낼 수 있거든요. 요새는 또 이제 국민신문고 뭐 국민청원 이런 것까지 있잖아. 그래서 공론화가 되면 이제 문제는 시작되죠. 사실상 가품일 때 보상이 뭐 300%고 1000%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가품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중개업체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중개업체는 그걸 저런 보상제도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근데 어느 업체에서 가품이 하나라도 나온다? 그럼 이제 그 업체를 통해 전에 샀던 사람들도 불안하고 앞으로 살 사람들도 불안해지죠. 내가 샀던 건 가품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내가 앞으로 살 게 가품일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살 제품에 대해 정가품 공부를 하고 볼 줄 아는 눈을 갖추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가 더해져서 비싼 중개업체를 통해 살 이유가 없죠. 중개업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위에 말씀드렸던 피지사도 껴있기 때문에 중개업체 수수료가 저렴하기가 힘들고, 실제로도 거의 다 10%대죠, 일반적으로는. 이 중개업체가 아닌 피레이나 머스티잇 같은 판매 중개업체들이 7.9%인 거랑 비교해봐도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런 피레이나 머스티잇 같은 판매 중개업체를 통해서 사도 가품이면 여기도 2배 보상 다 해주거든요. 그럼 현금으로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살 사람들은 개인 매물을 살 것이고, 어차피 카드나 뭐 그런 걸로 살 사람들은 저런 판매 중개업체들을 통해서도 나중에 가품인 게 밝혀지면 똑같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중개업체들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죠. 뭐 판매자 조건이나 가입 조건 그런 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스니커 중개 플랫폼 시장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자본을 등에 업은 크림의 몇십억에서 이제 몇백억을 향해 갈 이 과감한 투자가 위험해 보인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 영상을 찾기 위해 자료를 이제 막 여기저기서 찾던 도중에 또 재밌는 기사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IT조선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쓴 기사인데 요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요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나이키 매니아 이거 독점 인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그리고 지금 남의 이 크림의 남의 이거 독점 계약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인수라고 해야 돼, 뭐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